안녕하세요. 그림탁과 함께하는 어반 스케치의 김신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반 스케치 필요한 도구들 가운데서 선을 그리는 라이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반 스케치를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스케치를 하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연필입니다. 연필. 제가 조그마한 몽당 연필을 갖고 왔죠. 그렇게 해서 연필을 이용하셔서 첫 번째 스케치를 하시게 되는데, 연필의 장점은 뭘까요? 네, 당연하죠. 지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필은 너무너무 유용한 도구고요. 연필은 뭐 당연히 필수적인 스케치의 기본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필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연필을 이용한 스케치가 너무너무 유용하긴 한데, 연필의 또 단점이 있죠. 연필의 단점이라면 뭘까요? 연필의 단점은 이거를 계속해서 심을 좀 이렇게 깎아야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필보다 이제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샤프입니다. 샤프. 이 샤프는 이 연필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샤프도 연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울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큰 장점이 있겠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당연히 샤프는 어반 스케치에선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반 스케치에 너무나 또 기본적인 것들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은 이렇게 연필로 대부분들 많이 샤프를 이용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샤프를 이용해서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 조금 이제 연륜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요, 샤프를 이용해서 하고 나중에 또 지우고 하는 과정이 또 이제 좀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샤프가 아닌 더 좀 직접적인 또는 더 좋은 이렇게 도구들을 활용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라이너라는 겁니다. 이 라이너라고 하는 도구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파는 라이너의 이제 두 종류입니다. 이런 라이너들 여러분들 보시면 있는데, 저도 뭐 이거 가장 기본적인 라이너인데, 이 라이너를요 그냥 사용하시면 한번 그리고 나면 지울 수 없다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또 이 라이너는 가장 명료하게 선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요, 라이너만 잘 활용하시면 기본 스케치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그냥 과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리지는 잘 않고요. 저는 워낙 초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도구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스케치를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그림은 우리 탁신문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런 이제 도구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이너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면은요, 얼마든지 아주 깔끔하게, 명료하게 이런 선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또 기둥이 하나 있네요. 기둥이 하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저도 뭐 이렇게 썩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요,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라이너는 얼마든지요 쉽게 그림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또 난간이 있으니까 난간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림이 좀 서툴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곳은 도구를 설명하는 강좌다 하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를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보면, 라이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이런 표현들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음영도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라이너가 일반 사인펜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 피그먼트 라이너는요, 보통 일반 사인펜은 만약에 물이 묻게 되면요, 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이너는 이게 워터프루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라이너를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도 일반 사인펜과 다르게, 여러분들, 꼭, 방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만약에 여기 에어컨 실외기도 하나 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배관도 좀 있고요. 네. 창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밑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굵은 펜으로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 라이너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런 브러쉬 펜, 이거는 제가 저기 그 캘리그래피 할 때 쓰는 펜인데요. 이런 브러쉬 펜을 이용하셔서 직접적으로 좀 진한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이게 그 굵기 조절이 참 쉽지 않고요. 좀 나름대로 숙련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추천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자유로운 굵기 조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금 더 다이나믹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그것과 함께 이어서 뭐 같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두 가지를 같이. 네, 여기는 중간에 건물이 조금 높이가 다른 단절되어 있는 건물이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라이너로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라이너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요, 이 라이너 말고 만년필을 이용하세요. 굉장히 많이 쓰는 또 어반 스케치용 만년필입니다. 이거는 카위코상에서 나온 만년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년필을 이용해서 또 스케치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만년필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년필을 이용할 수 있겠죠. 여기도 음영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이 그늘진 부분은, 이 만년필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조금 그 필압 조절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만년필은 굵기가 이제 힘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굵기가 좀 조절이 가능하다. 여기도 창문이 하나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가 벽돌로 되어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틀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건물의 구조상의 차이점들을 좀 파악하셔서, 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오늘은 좀 이제 간단한 표현들만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요, 좀 굵은 부분은 힘있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걸 또 뒤집어서 하시면 이렇게 가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가는 표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만년필의 특징, 얼마든지 이렇게 좀 가는 표현도, 이게 화면으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가는 표현을 하려면
뒤집어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오늘은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그림은 단지 이 표현이 이렇게 가능하다. 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만년필은 얼마든지 좀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음영을 주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요. 일반 만년필 잉크는, 이거는 이제 일반 만년필 잉크입니다. 제가 넣어 갖고 왔는데요. 일반 만년필 잉크는 이제 청록색을 넣긴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여기 옆에 좀 나무가 있다고 치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보통 만년필 잉크는 당연히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들이 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아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채색을 하시게 되잖아요. 채색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일반 만년필 잉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냥 워터브러쉬입니다. 워터브러쉬인데 물을 묻히면 만년필 잉크가 당연히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그냥 활용하셔서요. 이거 자체를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놓으면 번지게 되죠. 한쪽으로 물을 좀 이렇게 놔두시면 그라데이션까지 줄 수 있는. 이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획을 많이 쓰시면 좀 더 진하게, 또 획을 조금 쓰시면 연하게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똑같은 만년필인데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활용하셔도요. 번지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렇게 음영을 좀 넣었다고 치면 분명히 만년필 잉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라이너라든지 그리고 아까 볼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표현할 때도 만약에 이게 약간 노란색 건물이거든요. 분명히 이게 다 만년필로도 했고 라이너로도 했는데 번지지 않고 채색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잉크로 된 만년필을 쓰셔야 그래야 어반 스케치에 채색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건물을 그리실 때 또 어반 스케치 무엇을 하시든 간에 이게 지금은 조금 덜 말랐지만 이 잉크가 어느 정도 완전히 마르게 되면요 절대 이게 번지지 않습니다. 한 90% 이상은 방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이제 물을 좀 많이 머금고 하면 번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거의 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중에 이렇게 채색을 통해서 표현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먹을 이용한 거였잖아요. 먹을 이용한 경우는 조금씩 얘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활용하실 때 잘 그것들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카본 잉크, 워터프루프 잉크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웬만해서는 잉크가 번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서 이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금 이걸 표현해 주신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제가 그림을 좀 더 잘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실 때는요. 뭐 여기다가도 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지금 일부러 그려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이제 방수가 된다. 워터프루프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 채색을 좀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활용하시면서 요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좋은 그림 활용하셔서 그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워터프루프 기능을 이용한 그래서 이 라이너들 오늘 이 그 워터프루프 잉크를 이용한 만년필 그리고 라이너 그리고 볼펜 그리고 이제 기본 스케치가 가능한 연필과 샤프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좋은 그림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볼펜 저도 처음에 볼펜 굉장히 많이 이용했거든요. 볼펜 그리고 라이너 이용해서 많이 그림 그리시고요. 또 기왕이면 이런 만년필에 도전하셔서 좋은 그림들 많이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탁과 함께하는 어반 스케치 김신원이었고요. 오늘은 라이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